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좀 짧고 굵고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들만 빠르게 좀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엄청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현재 HLB의 악재는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원래 불확실성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불확실한 무언가가 터졌을 때는 진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FDA 허가 관련된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결과가 안 좋게 되면서 뭐 CRL을 요구를 받았다 어쩌고 이런 내용 나오면서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았죠. 여러분들 그 전부터 들고 계시면서 하한가 두 방을 그대로 때려 맞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FDA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무조건 승인난다, 무조건 불발이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거래가 거의 없는 것들, 이거는 살래야 사기도 어렵고 팔래야 팔 수도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요 두 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번 간암 신약 허가 답보의 전전긍긍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좀 나왔는데, 신약 허가 보류 결정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아직 모른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일단 CRL을 수령했고 CMC 문제고 뭐 마이너한 이슈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큰 틀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뭐 7월 2일 정도인가요? 제가 뭐 어디서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7월 2일 정도에 일단 FDA와 상서제약이 미팅을 한다라고 하죠. 이게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리보세라닙은 HLB 거고 캄렐리주맙은 항서제약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CMC 제조 공정 관련된 문제는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캄렐리주맙 쪽, 즉 항서제약 측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 근데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미팅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이 부분이 저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2일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그래도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제 편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HLB의 임상 관련해서 그 임상 데이터나 임상 디자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당연히 뭐 FDA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제조 공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뭐 시간 문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도 좀 툭툭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놓고 보면은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등등 몇몇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강했는데, 제가 2차전지 섹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도요, 선별적인 투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뭔가의 실태가 있고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셔야 되고, 그게 아닌 이상 뭐 실적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신약 개발 기대감, 실태가 근데 없고 데이터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신약 개발 회사들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의 실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아스코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들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임상 데이터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글로벌 전문가라든지 전문 회사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약품일수록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실태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임상 관련된 전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학 관련된 전공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논문이나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뭐 이랬네 저랬네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에 비해서, 혹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이나 또 최근까지 있었던 최고 데이터 대비해서 얼마가 더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종목에 배팅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약물 쪽으로만 초점을 두고 놓고 본다면 HLB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연말이면 금리 인하, 그렇죠? 9월이나 혹은 그 이후에 어쨌든 연내로 1회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전망을 하고 있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기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계속 핫했던 성장주들, 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차입금의 비중도 높고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풍력 같은 섹터도 부동산 PF처럼 금리의 영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HLB 같은 제약
바이오 같은 기업들, 이렇게 해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을 스물스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외부적인 환경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이 신약 허가 보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모릅니다. 뭘 보완해라, 뭐 어떨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클래스 1인지 뭐 클래스 2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또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어쨌든 뭐 진양곤 회장도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FDA 쪽에서 공문을 전달했던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 해석을 해보고 풀이를 해보면 마이너 이슈가 맞을 것 같고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예상 외로 뭔가 큰 이슈가 혹시나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시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전에 이 FDA 결과가 처음에 나오기 전에도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항상 뭔가 결과 발표 이러면은 그게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기준치 있잖아요. 요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냐, 그래도 더 양호한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갈립니다. 중립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얘기지만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어떤 극단적인 배팅을 좀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항상 변수라는 건 존재하고 또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당하게 경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계속 매수를 좀 하셔라. 대주전자는 뭐 8만원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나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2차전지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께 다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오늘 추가로 한 종목만 더 언급을 좀 드려보자면 방산주를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방어주 중심으로 보시거나 거기다가 수출에 대한 호조라든지 그 다음에 밸류가 전체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놓고 본다면 방산주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머니코드 채널에 메인 페이지에 링크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어떤 종목들 매매하고 수익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을 다 공지를 해드렸거든요. HLB도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유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때 당시에 58% 52%인데 오늘 신고가가 한 번 더 갔죠. 이제 100%를 또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0% 이상 10만원 언더부터 보유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또 챙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넥스원을 직접적으로 컨택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K9 자주포라든지 뭐 K2 전차 같은 것들 지금 폴란드 쪽으로 또 2차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만 넘어서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를 충분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는 거고요. 2차전지도 지금 반드시 보유해야 될 종목들, 특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 많이 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구리 선물 가격인데요,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12월에서 1월 정도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쭉쭉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났던 요 상승이 아직 동박 가격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박 가격이 이제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만큼 재고자산 평가 이익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동박은 FEOC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관세를 이빠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상당히 높게 부여했기 때문에 중국의 동박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익을 못 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동박 3사 중에 유일한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고요. 원가 절감을 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원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올해는 또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하이엔드 동박 수주들 같은 것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좀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 두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또 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종목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사야겠다라는 뭐 계획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관리를 잘 하시려면 그거는 대응의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종목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실을 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대응 영역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수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말 100% 무료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00명까지는 여러분들께 팍팍 도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 대표 개인 번호로 2차전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2차전지 3종 세트와 방산,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로템도 매매 전략 한번 같이 담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꼭 여러분들 매수 편입을 좀 해보시고요. 비중 5% 10% 정도도 괜찮으니까 소액이라도 한 번씩 매매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HLB를 보유하면서 지금도 막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한 3분 정도가 연락이 왔는데, 대표님 HLB 주주입니다. 도움 좀 주실 수 없냐? 2차전지로 갈아탈 수 있다. 좀 도움 좀 달라. 아니면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해서 옮기면 안 되겠냐 등등 뭐 여러 가지 HLB 주주님들이 이상하게 오늘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당장 지금 HLB 영상 올린 게 없는데 HLB 주주님들 중에서 좀 물려있는 분들, 특히 이렇게 앞에 주가가 한참 치고 올라갈 때 요때 좀 접근을 해서 이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는 바람에 좀 많이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앞전에 이미 뭐 사실 전략적인 측면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상반기 북클로징이 이제 좀 있으면 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뭐 기관들이 일부 매도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은 종목들을 매도하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가 있고 실체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당분간은 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HLB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건데 이제 그렇게 상승이 나타날 때 어떻게 좀 잘 팔고 일부라도 뭐 손절을 하든 부분적인 매도를 하든 아니면 수익으로 나오든 간에 어떻게 좀 잘 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을 또 어떻게 교체해서 손실을 복구하든 뭐 추가적인 수익을 내든 하겠냐.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HLB 주주님들은요, 저에게 꼭 한 번씩 연락을 주시고 제가 대응 전략들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해서 다음 종목까지 한번 같이 탑승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HLB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이 80% 이상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2차전지라고 보내주시면 2차전지 종목과 방산 그리고 또 HLB 주주님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HLB에 대한 투자 전략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지금 잘 한번 팔고 잘 조리해가지고 한번 다음 스텝까지 깔끔하게 한번 밟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